아이트럭이 응원합니다. 오늘도 꿀잼 되세요. 아이트럭이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아이트럭의 제이입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영업용 번호판, 이게 무엇이고 사는 게 좋냐, 빌리는 게 좋냐, 그리고 영업용 번호판이 도대체 뭐길래 비싼 건지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영업용 번호판 도대체 뭔데 비쌀까요? 자, 사장님들 일감, 물량 구하시고 트럭을 구입하실 거잖아요. 그렇다고 바로 일하실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돈을 받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이 필요합니다. 트럭만 구입을 하시고 우리 그 일반 하얀색 자가용 번호판 있잖아요. 그것만 그냥 다시면 큰일 나요. 불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정식으로 돈을 받고 일을 하려면 트럭 구입하신 후에 영업용 번호판 꼭 도착하시고 운송업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영업용 번호판 한번 보여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여기 뭐 일반이랑 좀 큰데 노란색 영업용 트럭용입니다. 좀 커요. 네. 노란색이죠. 네. 자, 그럼 영업용 번호판이 왜 비싸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 국토부에서 매년 고시를 합니다. 영업용 번호판이 몇 대까지 허가를 내줄지를. 2020년도에는 약 48만 대로 허가를 줬어요. 그러니까 48만 대가 넘어가면 더 이상 허가를 못 받기 때문에 운송업을 하시고 싶어도 이제 못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번호판에 권리금이니 뭐니 그래서 이렇게 막 붙는 거거든요. 운송업 수요가 많아지면 번호판도 같이 비싸지고 수요가 또 적어지면 가격도 내려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번호판이 같이 좀 내려가는 추세고요. 그리고 뭐 우리 차주분들이 또 트럭을 사셨습니다. 그러면 영업용 번호판을 이제 알아보셔야 될 텐데 내가 이거를 뭐 매매를 할지 임대를 할지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일단 제가 영업용 번호판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예전에는 용달, 개별, 일반 이렇게 있었는데 2년 전부터는 용달, 개별이 합쳐져서 개인, 일반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또 여기서 또 개인에서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개인 소형, 그러니까 이제 1.5톤 이하, 그 다음에 개인 중형, 1.5톤에서 16톤 이하, 그 다음에 개인 대형, 16톤 이상 해서 대폐차가 이제 가능한 거고요.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개인 중형 화물은 1.5톤부터 10톤까지는 자유롭게 이제 대폐차가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10톤을 초과한다라고 했을 때 50%를 더한 범위까지만 대폐차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조건들이 또 있어요. 조건은 4가지고요. 첫 번째는 매연 저감 장치가 부착이 됐을 때, 두 번째는 폐쇄용 적재함을 설치한 화물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차량이 3년 이내, 네 번째는 최근 5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이 없는 경우, 그렇게 4가지입니다. 이 중에 한 가지를 충족을 시키면 13.5톤까지 대폐차가 가능하시고요. 두 가지를 충족시키면 16톤까지 대폐차가 허용 가능합니다. 어렵나요? 언제든 아이트럭에 문의를 주시거나 여기 아래쪽에 우리 댓글을 달아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매를 할지 아니면 임대를 할지 사실 딱 정답 이런 거는 없어요. 우리 차주분들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매매를 할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어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집도 사려고 하면 비싸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번호판 하나 사려고 하면 2,000대 중후반, 3,000대까지도 하고요. 작년 이맘때쯤에는 개별 넘버는 2,000 초반까지 내려갔었는데 사실 작년에 사신 분들은 저절로 돈을 번 그런 상황이세요. 그래서 매매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번호판을 사서 내소유가 되는 거고 물론 초반에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매달 지불하는 그런 금액에 대한 부담감은 사실 없습니다. 임대는 관리비를 내시고 운수회사한테 번호판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운수회사 들어갈 때 권리금 내시고 그리고 매달 관리비를 내시는 건데 요즘 운송업이 예전과는 다르게 우리 이제 젊은 사장님들도 있고 당연히 처음부터 몇 천만 원을 지불하시는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초기 자본금에 대한 부담감을 떨치고 한번 맛보기로 뭐 운송업을 한번 시작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번호판 임대를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운수회사에 들어가시면 뭐 자동차 등록증에 대한 명의가 바뀌죠. 그래서 자동차 등록증의 소유자가 회사 이름으로 바뀌고
사장님과 회사는 이제 위수탁 관리 계약서를 맺게 됩니다. 계약서 작성하실 때 혹시 뭐 너무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이런 거는 꼼꼼히 우리 차주분들께서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차량 등록부터 시작해서 부가세, 벌가금, 보험, 검사와 같은 이제 관리, 그리고 말소할 때까지의 많은 것들을 운수회사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관리하시려면 힘든 부분을 이제 서포트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운수회사 고르실 때 관리를 원활하게 잘해주는 곳을 물어봐서 계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새는 이제 좀 경기가 안 좋아져서 그런지 번호판 빌릴 때 넘버비도 좀 낮아졌어요. 그래서 넘버비는 보통 톤수, 보험 요율이나 지역에 따라도 좀 다르고 회사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죠. 매달 관리비는 톤수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 한 20만 원에서 20만 원 후반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매매와 임대의 차이를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이거는 차주분들의 선택이십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매매는 매달 관리비를 내실 필요 없으시고 자기의 명의로 안정감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는 사실 큰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부담감이 없으시고요. 그래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이 있으십니다. 사장님들 개개인의 상황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본인이 지금 운송업을 시작하면 네. 번호판 뭐 사실 거예요? 아니면은 뭐 빌리실 거예요? 제가 돈이 많으면 당연히 제가 매매를 하겠지만 제가 트럭을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맛을 보고 싶다면 임대를 선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어느 정도 경력 쌓이고 돈 좀 많아지면 이제 살려고 노력하겠죠. 오늘은 영업용 번호판과 매매와 임대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은 우리 차주분들,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또 찾아뵐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차주분들, 사장님들 꿀잼 되세요.